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총선 예상에 대한 분석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기도 편, 경기도 제3편 동남부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이번 선거는 경기도에서 3분의 1 정도를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입니다. 60석 가운데 20석을 차지하면 국민의힘이 대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저는 경기도에 20석은 못 돼도 17석에서 18석은 차지한다고 보고 저는 자유우파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서남부권은 자유우파 국민의힘이 한 석도 되기 어려운 지역인데 이번에 제가 볼 때에는 한 5석 정도를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기존으로 우리가 7석 얻었던 그거를 지켜내면은 12석. 그래서 그 북부 지역하고 지금 동남부에서 조금 분전하면은 18석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는 지금 경기도 동남부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남부권은 총 15석입니다. 총 15석인데 우선적으로 성남에 수정구, 중원구, 분당, 갑을 해가지고 4사람을 뽑아요. 근데 지금 본래 성남이 분당이 가깝고 이래서 이재명이 시장을 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자유우파 지역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래 성남은 민주당의 텃밭이었는데 분당이 개발되면서 분당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당이 굉장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본래 여기에 김은혜가 지난 21대 당선된 곳이에요. 근데 경기도지사로 나온다고 사퇴를 한 곳이고 그 다음에 분당 갑에 안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정구는 김태년이라는 현역 의원 3선인가 4선을 한 사람에 대해서 장영하 변호사가 이재명이에 대한 폭로를 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출신인데 호남 사람이에요. 그래 수정구에 김태년과 승패를 나누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적에는 장영하가 조금 벅차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중원구가 이수진이라고 간호사 출신으로서 노조 활동을 한 사람인데 지난 21대에서 비례대표를 한 사람인데 여기에 대해서 윤용건 씨가 서로 붙고 있는데 저는 이 두 사람의 그 성패는 세모표를 주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광재하고 안철수 빅매치가 있죠. 그 다음에 김병우가 김은혜 이래 돼 있는데 지난 선거에서 4개 선거구에서 2개를 국민의힘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김은혜도 어렵지 않겠느냐. 왜냐하면은 경기도지사를 출마하면서 내부적으로 감춰져 있던 리더십이 너무 폭로가 돼가지고 조금 카리스마가 조금 약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박빙이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서로 성공을 한다면은 안철수와 같이 성공한다면은 성남 지구에 3석을 차지하면은 플러스 1이 되니까 저는 성남에 굉장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하남, 가벌. 하남은 본래 한 사람을 뽑았는데 이번에 두 사람을 뽑게 됐어요. 근데 본래에 최종윤이라고 있던 현역 국회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 뭐 자기가 사퇴를 했는지 어찌됐든지 하여튼 추미애하고 김용만이라는 김구 손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용이라는 비례대표 출신이면서 국민의힘당에 봅슬레이 국가대표를 하고 감독을 했던 인간승리하고 추미애가 붙고 있고, 이창근이라는 사람이 21대 출마했는데 한 37%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낙선을 한 사람인데, 하남이 아파트가 개발되고 중산층이 들면서 1대1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합니다. 그 다음 용인에는 갑, 을, 병정, 내석이 있습니다. 갑에는 그 이상식이라고 경찰 출신이에요. 거기에 이원모라고 대통령실 인사비서실에 있으면서 대통령의 최측근이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식은 지난 21대에서 대군가에 출마를 했는데 낙선했어요. 민주당으로 출마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상식은 어떤 심리적인 에너지가 조금 약합니다. 왜냐하면 선거라는 거는 한번 떨어지면은 다시 재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인에서 이원모가 그 분전을 해주면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재창이라고 17, 18대에 민주당으로 출마한 사람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의 표가 3표가 날 확률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원모에게 좀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 다음에 손명수라고 행시 출신이에요. 행시 출신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상철이라고 육군 중장 출신이 ROTC 출신이에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 둘이 붙었는데, 여기에도 지역적으로는 민주당이 강세지만은 이상철에게 점수를 주고 싶고, 병구에는 부성찬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고석이라는 사람이 육사를 나와서 서울대 법대 위탁교육을 받아서 교수요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법무감, 쉽게 말하면은 완서타로 제대한 사람입니다. 군사고등법원 법원장까지 하신 분인데, 이 사람이 전라남도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굉장히 빅매치가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정에는 그 유명한 이은주와 강철호가 붙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강철호가 조금 맨파워에서 뒤지지 않나. 그래서 여기에서 그 새로 거기에 있던 국회의원들이 다 그 후보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그 전남이 좀 전라도 사람들의 호남이 항우회가 조직이 잘 돼 있는 곳인데, 거기에 비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맨파워가 사람들이 민주당보다는 월등한 그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빅매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경기도 동남부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천에는 민주당에서 엄태준이라는 분하고 국민의힘 송석준이 이분은 재선입니다. 근데 재선을 한 사람은 삼선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천에서는 송석준이 충분히 방어를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성에는 윤종군에 대해서 김학용이라는 분이 재선을 했는데 이번에도 출마했기 때문에 송석준과 똑같이 재선에서 3선은 성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래서 방어를 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두 사람 다 이천, 안성, 본래 조금은 자유우파적인 지역인데다가 더구나 현역으로 재선을 하고 3선을 향해 가기 때문에 3선은 하기 쉽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그 방어를 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광주갑에는 함경우라는 분이 서로 그걸 하고 있는데 소병훈이 현역이에요. 현역이기 때문에 그 국민의힘이 조금 당선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얼구에는 안태준이라는 분이 출마를 하고 황명주가 출마를 했어요. 근데 황명주는 그 광주시장을 2번이나 하고 이랬는데 여기에 변수가 문학진이가 본래 현역이었는데 굉장히 크게 반발한 분입니다. 더구나 안태준은 문학진의 보좌관 출신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공천 파동이 어떻게 지역에 소통이 되는가 하는 문제로서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명주가 광주시장을 한 사람이 아니네. 제가 잘못했어요. 황명주하고 안태준은 서로 신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빅매치로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주 양평에 김성교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여주 양평의 김성교는 그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공무원 출신으로서 그 입지적으로 양평 군수를 오래 한 사람입니다. 양평 군수를 2분인가 한 사람인데 최재관과 같이 빅매치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총 15명인데 여기는 수정구, 성남 수정구 용인정 빼고는 국민의힘이 밀리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거는 선거 뚜껑을 열어봐야 될 만큼 여기는 전 지역이 빅매치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간발의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15명 중에서 한 10명이 당선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0명이 되면은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을 압승할 수 있는 그 대들보가 됩니다. 디딤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경기도 동남부에 좀 더 그 주력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버릴 거는 버리고 될 곳에 조금 지금부터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험 선수에 A, B, C가 있는데 A, B, C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이 이쪽 선수인데 A와 기억, A, B, C가 A가 제일 잘하고 B가 그 다음 잘하고 C가 제일 잘 못할 때 기억, 니은, 디귿의 선수가 있을 때 가나 다의 선수가 있을 때 가가 A하고 매치 붙으면 가가 져요. 나하고 붙을 때 B하고 나하고 붙을 때 나도 져. 다하고 C하고 붙을 때도 다가 전다고 할 때 우리가 그 선수를 다의 선수를 A에 붙이고 가의 선수를 B에 붙이고 나의 선수를 C로 매치를 시키는 것처럼 지금 선거 매치가 그런대로 지금 동남권은 잘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서 잘 선별해 가지고 동남부에 굉장히 조금 지원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번 선거 경기도 선거의 그 어떤 바로미터는 동남부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동남부에 대해서 조금 힘을 많이 쏟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 선거에서 지난 59석 중에서 국민의힘이 7석밖에 못했어요. 이번에는 그 두 배인 한 15석에서 20석을 차지해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참 자각을 해가지고 동남권에 왜 되지도 않는 서남권에 힘을 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남권에 좀 더 지원을 강화해서 동남권에서 많은 승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조금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금 현재 총선에 있어서 경기도를 지역구별로 맨파워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 정도로 동남부를 정리하고 오늘의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시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은 저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으로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